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인 2박 3일 쿠바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물을 통해 막바지 선거법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설마 했던 트럼프의 후보 선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트럼프 시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퀸즈와 맨하탄, 브루클린 일대 주민들에게 스키밍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인 2박 3일 쿠바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22일에는 TV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과 쿠바 간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의 도장을 찍는 역사적인 2박 3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찾는 것은 1928년 켈빈 쿨리지 대통령 이후 88년 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첫날 미국 대사관을 찾은 뒤 미셸 여사와 두 딸과 함께 인근의 유명 관광지를 도보로 돌아봤습니다. 특히 이번 쿠바 방문의 정점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아바나 국립극장에서 쿠바 국민을 상대로 TV 연설을 펼칩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양국 협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번 연설이 생중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밖에도 이날 미국 프로야구팀인 템파베이 레이스와 쿠바 국가대표팀의 친선 경기를 관람합니다. 또 방문 기간 반체제 인사도 면담하고 쿠바 정부의 인권 개선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을 맞는 아바나는 이미 사람과 달러가 유입되며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따른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물을 통해 막바지 선거법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 재외선거안위는 18일 재외단체의 국외 선거활동 관련 안내라는 홍보물을 통해 유권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선거 규정을 소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선 공직선거법 58의 2항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단체 명의로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을 이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또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콘서트나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행위 등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가가호호 방문 또는 재외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인쇄물, 현수막 등을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각 사회단체들은 불법 선거운동 감시활동 등의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반대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또한 규정 위반입니다. 또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단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등은 선거 캠페인을 일체 펼칠 수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인회는 그동안의 활동 내역을 한인사회에 알리고 한인회 간 건축 등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시작된 뉴저지 한인회 후원의 밤 행사. 지난 금요일 저녁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는 뉴저지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 등 250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오늘 우리 후원의 밤은 여러 한인사회 어른들을 모시고 화합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한인회의 그런 활동을 알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41년 된 한인회가 나아갈 40년을 준비하는 그런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뉴저지 한인회 정말 열심히 제대로 봉사하는 한인회로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과 고든 존슨 뉴저지 하원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은 축사를 통해 날로 성장해가는 한인 커뮤니티가 뉴저지 지역사회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앤드류 김 장학재단은 한인 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 3만 4천여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후원금은 한인회관 건축 등 한인회 사업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추진 중인 한인 커뮤니티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한인사회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셋째 주까지 총 7만 3천여 달러가 모였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는 퀸즈 베이사이드 유대인 센터에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 한인 커뮤니티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인사회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 한인 봉사센터는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인사회 곳곳에서 2만 5,703달러의 건축기금이 답지돼 3월 들어 현재까지 총 7만 2,873달러의 성금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3월 셋째 주 건립기금 기탁자는 구강성 $10,000, 게린터치 아메리카 회원 일동 $2,412 50센트, 윤봉선 $2,000, KCS 뜨개질 교실 학생 일동 $2,000 등입니다. 모아진 성금은 유대인 센터 매입과 빌딩 수리 비용, 클로징 비용, 이사 경비 등으로 사용될 대출금 $300만 갚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설마 했던 트럼프의 후보 선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트럼프 시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19일 낮 맨하튼에서는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반트럼프 시위가 열렸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의 대규모 유세 집회가 예정됐던 애리조나주 피닉스, 투싼 등지에서도 행사를 막기 위한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반대 시위자 2천여 명은 인간띠를 만들고 도로를 점령해 유세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유세 집회는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됐습니다. 한편 투싼에서 열린 유세 행사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시위자를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트럼프는 20일 ABC 방송에 출연해 반대 시위는 전문 선동꾼에 의해 주도됐다며 시위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시카고 유세장에서 시작된 반트럼프 시위는 점차 조직화, 전국화되는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 주류에서도 트럼프의 대권 도전을 막기 위한 이른바 100일 작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마지막 경선이 열리는 오는 6월 7일까지 트럼프의 대의원 과반 확보 저지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입니다.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우드사이드로 이어지는 노던 블라바드 구간, 매년 교통사고로 수많은 보행자가 사망하는 곳이죠. 이곳의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일부 교차로의 좌회전이 금지되고 안전시설 등이 추가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18일 퀸즈 아스토리아 소재 허니웰 스트릿에서 우드사이드 브로드웨이로까지의 노던 블라바드 1.3마일 구간을 보행자 안전도로로 변모시킬 계획이라며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교통국의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이 구간 내에서 노던 블라바드 선상을 주행하는 차량은 해당 도로와 만나는 5곳의 교차로에서 양방향 좌회전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노던 블라바드 선상 맨하탄 방면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스타인웨이 스트릿에서 우회전이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간 내 38, 39번가, 33, 34가 등 14곳의 교차로 중앙성 부근에 보행자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성을 최대화시킨다는 보관입니다. 시 교통국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 구간에서 5년간 교통사고로 43명의 보행자와 21명의 자전거 운전자, 265명의 차량 탑승자 등 총 329명이 부상을 당해 최악의 사고도로로 지적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올 초 무료 공공 와이파이 네트워크 링크 NYC를 런칭했습니다. 이제 뉴욕시 곳곳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편리하긴 하지만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인 뉴욕 시민자유연맹은 링크 NYC 키오스크 운영 컨소시엄인 시티브릿지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나 리버벤 뉴욕 시민자유연맹 사무총장은 시장실에 서한을 보내고 방대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는 해커들에게 매력적인 타겟이 될 수 있고 사법당국의 감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필요한 보안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링크 NYC 키오스크를 이용하려면 등록 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고 시티브릿지 측이 사용자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했는지 등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반면 시티브릿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사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즉 정기적으로 링크 NYC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뉴욕 시민들은 평생 동안 개인정보가 시티브릿지 측에 저장됩니다. 이에 뉴욕 시민자유연맹은 링크 NYC의 수집 정보를 최소화하고 정보 보유기간도 일정 기간으로 고정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퀸즈와 맨하탄, 브루클린 일대에 스키밍 장치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겨울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뉴욕시경이 일대 주민들에게 스키밍 사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경은 20일 퀸즈와 맨하탄, 브루클린 등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하고 수천 달러의 현금을 불법 인출한 용의자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설치한 스키밍 장치가 발견된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와이스톤, 엘머스트, 포레스트힐 등 퀸즈와 맨하탄, 브루클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또 뉴욕시경은 이날 지난해 8월부터 스키밍 장치를 이용해 수천 달러의 현금을 인출한 용의자 2명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들을 중절도 등의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와이스톤, 엘머스트, 포레스트힐스 등의 지역에 대부분 지난해 겨울 스키밍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퀸즈 지역의 은행 계좌를 갖고 있었고 용의자들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적게는 200달러에서 많게는 1000여 달러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15,000여 달러를 인출했습니다. 용의자들은 30대에서 40대의 백인 또는 히스패닉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정수장 80곳 이상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버겐카운티 페어론에서는 무려 허용치의 10배 가까운 수치가 측정됐는데요. 식수에 허용되는 화학 물질 양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정수장 80곳 이상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문제의 발암성 물질은 일사다육산으로 특히 슈퍼펀드 지역인 버겐카운티 페어론에서는 허용치의 10배 가까운 수치가 측정됐습니다. 이 밖에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정수장에서 일사다육산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사다육산은 투명 무색의 유기화합물로 독성이 강해 눈이나 코, 목에 염증을 유발하고 다량 노출 시에는 간과 신장, 췌장과 신경계 손상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연방환경청은 이번에 검출된 일사다육산으로 인해 당장의 건강 위협은 없지만 누군가 실제로 암에 걸리거나 심각한 질환을 갖기 전에 식수에 허용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수치화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상수도에서 검출되는 화학물질 수치에 대한 공통기준을 정해놓지 않아서 주별로 각각 다른 허용치가 적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우주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 인체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1년간 우주 생활을 한 미국인을 상대로 최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류의 화성 정착 계획과 함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생활하다 돌아온 스콧 켈리. 육지 귀환에 따른 신체 충격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You know, it was a very long trip. I was 50 and now I'm 52. 스콧 켈리가 우주 공간에 있었던 기간은 340일. 미국인 최장 체류 기록입니다. 스콧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 머물면서 혈액과 소변 등 다양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장기간 우주 여행을 하면 신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You know, my skin, that because it hadn't touched anything for so long, like any significant contact, is very, very sensitive to, it's almost like a burning feeling. 스콧이 중력이 없고 방사선에 많이 노출된 환경에 있을 때 일란성 쌍둥이형 마크도 같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공유한 두 사람의 변화를 비교해서 우주와 지구에서 누가 더 빨리 늙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I think according to Einstein's theories, I'll be a little bit younger. 이번 연구는 1차적으로 화성을 향해 장기간 비행해야 하는 우주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내 고속도로 제한 속도의 상향 조정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데클란 오스카론 주 하원 의원은 18일 현행 시속 65마일을 시속 70마일로 상향시키는 법안의 상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제 페어리 디킨슨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저지주 운전자 중 84%는 고속도로에서 65마일 이상으로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대 여고생에게 음란 사진을 요구한 20대 한인 남성교사 실습생이 체포됐습니다.
22세 크리스토퍼 석빈 브레넌 교사 실습생은 여학생들에게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속옷이나 비키니 사진을 요구해오다 지난 22일 체포됐습니다. 그는 교생으로 실습하던 지난 1월에서 3월 여학생 200여 명에게 모델 오디션 요청이 올 수도 있다며 음란 사진을 요구했고 실제 6명의 여학생은 사진을 전송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패스트레인에서 호버보드의 반입과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패스트레인에서 호버보드 관련 사고는 없었지만 최근 호버보드와 관련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호버보드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과열되면 자연 발화돼 폭발 위험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뉴저지 트랜짓, 엠트랙에서도 호버보드 사용이 전면 금지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코스타 콘스탄틴데스 뉴욕시 의원은 최근 뉴욕시 교통국이 향후 5년간 뉴욕시 5개 보로에 전기차 충전소 35곳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콘스탄틴데스 시의원은 뉴욕시의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시정부가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보로별로 2곳에서 7곳의 전기차 충전소가 생기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화창하겠고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고 포근하지만 밤늦게는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